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고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윤시 통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체온. 정말 중요한 토론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대비해가지고 PPAT라는 당내 공천 자격 시험을 봤다는 것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PPAT 시험에 8개 강좌 중에 2개를 할애한 것이 바로 외교통일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조태용 의원님과 태용 의원님께서 강사를 맡아주셔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의 모든 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이 통일 문제, 외교 문제를 공부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외치에 있어서의 무능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국민들에게 사실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코로나도 가시고 하면은 외치에 있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정말 훌륭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논의가 혹시나 또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통일 방법론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결국에 상생론이냐 아니면 통일론이냐 이런 큰 줄기하에서 때로는 따뜻한 물, 때로는 차가운 물 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어느 정권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가 요즘 들어가지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곤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85년생인데 저는 제가 그래도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통일론자입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몇 번이나 저는 통일해야 되고 우리 체제로의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건 흡수통일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또 그걸 전쟁광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이 얽혀있는 속에서 젊은 세대는 합리적인 논쟁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생이 통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도 가끔 보이고요. 결말이 상생이냐 통일이냐 이런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 가장 흥미있어하는 주제는 통일이 되고 났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작년 9월인가요? 8월인가요? 저희 두 분의 또 역시 조태용 의원, 태용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무는 공무대로 하고요. 식사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두 분께 여쭈었던 건 뭐냐면은 통일 뒤에 미래 한국상은 어떨 것이냐. 제가 태용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갑자기 내일 통일이 된다면요. 우리는 북한의 토지를 매각해서 불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국가 소유를 가지고 있고 토지를 중국식으로 임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만으로 저희는 1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 비용을 대기 위해 가지고 자본가들에게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통일 비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억제해서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충분히 재미있는 논제고 대비해야 되는 논제입니다. 우리가 통일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보면요 북한 바로 알기 어릴 때 저한테 통일교육한 거는요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라고 가르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통일 교육입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금융이든 뭐 경제든 국방이든 많은 부분이 동서독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진보한 한쪽으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계이고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통일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미리 설계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젊은 세대는 이런 관점의 차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다른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항상 퍼주기, 상생 이런 일변도로 풀어나갔던 대북 정책을 진짜 통일 정책, 대북 정책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에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당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내대표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질문을 잔뜩 하시기에 저는 그 해답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고견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해답만 잔뜩 하고 가시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 통일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가지고 말은 그럴듯한데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의 지배층이 변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데 이 박수 소리가 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통일 정책이 나와 있어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해야죠. 무력 북진 통일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헌법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가 양대축입니다. 이거 훼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좀 자존심 우리가 좀 세워야 되겠다. 굴욕적이고 굴욕적인 대북 접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 갖다 바치면서 남북 정상회담 안 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북한의 그런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태세를 충분히 갖추되 우리 체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 정책하고 통일 정책 나오면요 말은 좀 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워요. 제 생각은 구름잔 같기도 하고 뜬구름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학자마다 백과 제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보다는 이 통일 정책에 관해서 수십 년간 연구한 오늘 이 학자분들 또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북한과 접근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싸우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와 보니까 여야의 그런 심한 대치 상황에서 협치의 모습, 화해의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힘들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정책 토론회, 공청회 몇 번 가봤는데 의원님들이 와서 내빈 소개할 때 인사하시고 다 빠지더라.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 저보고 태영호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공청회 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있어라.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킬게요 했는데 두 번째 약속도 제가 정말 국회의원 해보니까 지키기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지키기 힘드냐 오늘 뭐 지금 다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다가 가셨는데 거의 동시에 원내에서나 국회에서 여러 곳에서 정책 세미나도 진행되고 원내회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의원이 어떤 정책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한다면 의원님들이 또 골고루 가서 한 번씩 다 인사해야 되고 하니까 한 토론회에 참가해서 끝까지 앉아 계시는 게 정말 힘들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 두 약속 제일 지키기 힘든 약속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켜달라고 했구나라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거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재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번 정말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리 있고 정말 열띤 논쟁을 통해서 윤석열 시대의 자그마한 그런 정책 재원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 재원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쭉 밑에 저 발제자분들과 토론회 분들을 소개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보면 뭐 정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크게 세 개 부처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아니면 통일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일하시던 분은 제가 오늘 섭외하다가 못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난 정권 시기의 통일부에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던 분들, 또 북한 인권 하면 인권 현장에서 대사로서 혹은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또에서 직접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지금 계십니다. 국정원 통일부. 그다음에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정말 경력을 쌓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언론에서 이 대북 정책을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고 계시는 그 또 언론사를 대표하시는 저런 기자님도 오시고, 그래서 좀 발제와 패널 이제 토론분들을 각기하게 좀 모시자 이렇게 제가 생각했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향도 제 나름대로는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이런 좀 분들을 모셔서 흥미진진하게 이제 토론을 해보자 좀 이렇게 제가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